안녕하세요. 대성마임의 국어 강사 김승입니다. 2026학년도 9월 모의평가 라이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기에 앞서 아무튼 아마 이번 9월 모의평가가 뭐 국어뿐 아니라 다른 과목도 전체적으로 다 힘들었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하루 잘 버텨내고 끝까지 시험을 완수하시느라 정말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러면 시작을 한번 해볼 건데 뭐 순서는 이러해요. 저는 기본적으로 총평이라는 말을 쓰는 거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시험지든 다 어렵습니다. 일컷이 높으면 높아서 어려운 거고요. 일컷이 낮으면 낮아서 어려워요. 그러니까 현장에서 시험을 친 사람이 아닌 제가 이렇게 저렇게 총평을 하는 걸 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리뷰라고 말씀을 드릴 거고요. 여기에 입각해서 앞으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냐, 향후 전략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마침 인사를 드리는 식으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구평 리뷰예요.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확실히 이번 시험지는 빡빡했을 겁니다. 뭐 이따가 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뭔가 어마무시한 게 있어가지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었죠. 요즘 평가원이 난도를 높이는 방식은 생긴 것부터가 정말 어마무시해서 막 정답률 20%대 막 10%대 이런 느낌으로 우리를 소위 조진다? 그런 느낌이 아니죠. 그냥 잔펀치처럼 보여요. 근데 묵직하게 계속 칩니다. 이따가도 말씀드릴 건데 한 문제 한 문제에 다 의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난이도가 어떠하다를 떠나서 그냥 허투루 낸 문제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분명히 문제를 풀면서 좀 할만하다라고 느꼈을 수도 있는데 시계를 보니까 뭐야 왜 이렇게 시간이 많이 갔지? 아마 이런 현상들을 분명히 경험을 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그것들에 대한 진단을 한번 해볼게요. 일단 방금도 말씀드렸듯 전 영역, 여기서 전 영역은 독서, 문학뿐 아니라 선택 과목까지 다 포함입니다. 그게 화작이든 언매든. 그래서 허투루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소위 그냥 주는 문제가 없죠. 다 의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쉽든 어렵든 넌 무언가를 해내야 돼. 이게 모든 구간에 다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되게 빡빡한 거죠. 아마 모르겠어요. 참 여러 종류의 분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누군가는 평가원 기출이 과연 유의미한 게 맞느냐, 평가원 기출 무용론부터 이런저런 사설 모의고사들, 뭐 저도 포함이죠. 사설 모의고사들에 대한 어떤 무용론 등등등. 근데 저는 이런 류의 시험지가 나올 때마다 늘 같은 얘기를 일관되게 해왔어요. 재료는 바뀌었습니다. 그게 뭐 EBS가 될 수도 있고요. 문제의 생김새가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적어도 요리사, 문제를 만드는 사람이겠죠. 그죠? 도구, 일종의 어떤 문항의 유형, 좀 더 정확히는 그 문항이 요구하는 주요한 사고입니다. 거기에서는 사실 변화가 없어요. 이따가 제가 네이밍을 한 것들을 쭉 보시면 아마 납득이 가실 겁니다. 근데 문제는 외형에 좀 속을만 했죠. 그러니까 겉모습에 좀 속거나 내가 그려왔던 시험지와 참고로 저도 달랐어요. 제가 그려왔던 시험지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겉모습에 조금 뭐랄까요? 이렇게 우리한테 겉모습을 활용해서 좀 안대를 채운 느낌이랄까? 그런 것들이 좀 있었는데 그 지점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굉장히 묵직한 메시지죠. 뭐 얼핏 보면 말장난 같지만 모든 것이 불확실하다라는 그 사실만 확실합니다.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관련해서 하나하나 한번 상세하게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전 영역에 걸쳐 허투루가 없다. 제가 뭐 여기 문제들을 하나하나 꺼내가지고 문제를 지금 요 짧은 시간 동안 풀 수는 없죠. 어차피 추후에 아수라일지라도 강의를 진행을 하면서 전부 다 조금 더 디벨롭을 시켜서 다 전달을 드릴 겁니다. 난이도를 기준으로 선정을 한 게 아니고요. 이 문제에서 묻는 바가 있는가, 그 묻는 바가 이전부터 우리한테 계속 요구해왔던 것이 맞는가를 기준으로 한번 네이밍을 해본 겁니다. 시험지가 있으시면 뭐 가볍게 한번 보셔도 돼요. 물론 1번부터 3번까지 정답률 다 90%대죠. 이런 문제를 틀릴까봐 2번을 쓴 게 아니에요. 그냥 쓱 한번 보시면 2번에 1번부터 5번까지, 특히 1번부터 4번까지는 생성한다, 학습한다, 제거된다, 차단된다. 다 단정입니다. 근데 5번 선지만 가능성이 있다.
벌써 선지의 표현부터 개연과 단정으로 갈려 있죠. 예. 그리고 안 틀리셨겠지만 혹시라도 틀렸다. 그럼 2번 선지를 찍어서 틀렸을 수도 있고요. 2번 선지에서 살짝 멈칫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여러 번 하던 얘기예요. 절대 우연한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 이유가 있는 거죠. 범주착오를 가지고 좀 장난을 쳤습니다. 좀 더 정확히는 학습과 정보의 생성 출력은 분명히 범주가 달라요. 그거를 뒤섞은 거죠. 쉬운 문제지만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뭐 주제 통합을 얘기를 해보면 뭐 이따가 또 할 얘기지만 의외죠. 작년에 영화를 냈는데 또 영화를 간다. 그러니까 고양이라니까요. 예측을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이걸 넘겼군요. 4번 문제. 물론 이것도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2번 선지를 판정할 때의 그 느낌이 궁금한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문장과 문장을 정확히 연결해서 판정했으면 2번 선지가 단박에 판정이 섰을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면 뒤에서 4번 선지 같은 거 이걸 찍어서 틀렸을 수도 있고 4번에서도 멈칫했을 수도 있겠죠. 5번 문제. 이건 뭐 전형적인 타겟팅이죠. 지문 내에 3개의 조건이 있었고 3개의 조건을 고스란히 담고 있었던 선지를 찍어라. 이거였습니다. 7번 문제는 지금 6번 문제는 여러 차례 얘기했죠. A의 입장에서 B를 평가해라. 그럼 A의 입장에 부합하는 게 기본 전제고 B가 실제로 한 말이어야 되고 어떤 맥락을 봤더니 비판하는 거라면 부정평가가 들어가 있어야 되겠죠. 특히 양측의 입장이 상반돼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비판의 메시지가 가는 게 일반적이죠. 그러니까 머릿속에 어떤 문제의 개형, 그 문제가 요구하는 사고방식이 표상으로서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주저하지 않고 잘 푸셨을 것 같고 그래도 노란색으로 표기를 한 건 현 시점에서 정답률이 좀 낮은 편에 속하는 것들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7번 문제. 이것도 별거 아니지만 5번 선지. 특히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기본적인 취지는 선후 인과의 어떤 역전에 대한 민감도가 있느냐. 선후 관계와 어떤 인과관계에 대한 민감도가 있느냐. 근데 문장 표현이 지금 이 A가 B에 수반된다. A가 B에 수반된다. 혹은 이렇게 표현을 바꿔볼 수도 있죠. B가 A에 기인한다. 이렇게 바꿔볼 수도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뭐뭐가 뭐뭐의 수반, 뭐뭐가 뭐뭐의 어떤 기인, 어떤 수반과 기인의 어휘를 잘 몰라서 틀리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지만 어찌됐든 핵심은 이런 식의 어떤 일반적으로 평가원이 자주 장난질을 하는 문장 표현에 대한 민감도가 있었느냐. 그걸 물었던 문제로 보입니다. 가장 수월했던 건 이 10번부터 13번에 있는 사회지문이었겠죠. 그죠? 어려웠던 문제는 당연히 단 한 개도 없습니다. 근데 이 11번 문제. 역시나 또 타겟팅이고요. 늘 타겟팅을 요구하는 문제들은 보통 적절한 걸 물어보고 적절한 것들은 찰떡으로 딱 떨어지는 맛이 있어야 되죠. 정확하게 재진술됨을 느끼고 정답 판정을 할 수 있었는지가 주요했던 문제입니다. 나머지는 뭐 제가 지적을 할 게 없고요. 아마도 여러분들을 좀 힘들게 했을 법한 게 요 14번부터 17번이죠. 물론 14번 문제도 독특하긴 해요. 근데 제가 그냥 제 눈에 들어왔던 건 15, 16, 17입니다. 15번은 특정 표현에 대한 민감도가 있느냐예요. 특히 어떤 지문 내에서 모든, 모두, 전부 혹은 뭐 일정하다, 고정되어 있다, 변하지 않는다 이런 류의 표현에 민감도가 있느냐. 그랬으면 정답은 오히려 쉽게 보였을 수 있고요. 16번 문제는 지금 요 임계 대역이었죠. 임계 대역을 좀 그려가면서 정확히 이해할 수 있었는가. 물론 지금 요 16번의 겉껍데기는 세부 정보를 묻는 것처럼 보이지만 파고 들어가 보면 정확하게 이해를 할 수 있었는지가 결국에 크리티컬 포인트였어요. 그래서 그런 지점을 한번 또 지적을 해보고 싶고요. 17번이 현재 비문학 오답률 1등인데 제가 6월 모의 평가 때도 말씀드렸죠. 수리적 사고가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다. 물론 6월에도 과학기술에서 요구를 했었고 올해 9월에도 과학기술에서 요구를 했으니 올해 수능에서도 요구할 수 있겠죠. 근데 그 수리적 사고를 전혀 다른 제재로 끌고 가서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어찌됐든 철저하게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아셨죠? 나왔다 하면 정답률 30% 40%대 찍는 건 뭐 아주 이 부지기수죠. 문학으로 넘어가서 말씀을 한번 드려보면 뭐 고전소설이 어려웠다. 그런 건 전혀 없었죠. 근데 18번 문제. 주체와 선후에 대한 어떤 민감도가 있느냐. 말씀드렸죠? 주체와 객체를 가지고 장난친다. 선후, 어떤 시간의 흐름에 따른 뭐가 앞서고 뭐가 뒤따르는지
이런 걸 가지고 장난친다. 거기에 대한 민감도가 있었으면 역시나 뭘 묻는지 알고 답을 찾았을 겁니다. 저는 그걸 원해요. 이따가 또 얘기하겠지만 시험장에서 특히 수능처럼 극한의 긴장 상황에서 내 실력이 발휘가 되려면 문제 속에 파묻혀서 그냥 뭐랄까요? 이 완전 경주마처럼, 물론 인생은 뭐 어떤 면에선 경주마처럼 달려야죠. 근데 시험 볼 때 완전히 거기에 매몰돼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그냥 헤매야만 한다면 실력 발휘가 어렵죠. 문제를 딱 보고 선지를 읽으면서 뭘 묻고 있구나 하는 게 느껴져야 됩니다. 21번 문제도 정답률은 그렇게 뭐 낮지 않았지만 보기를 정확히 보기. 우리는 어쨌든 보기에 대한 민감도가 있거든요. 지문과의 정합성을 이탈했는지 여부를 잘 보셨어야 되고 특히 시야가 좀 이렇게 넓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딱 지적하고 있는 그 지점만 가지고 정답을 판정하게끔 안 하고 있었어요. 여기만 그런 게 아니라 뒤에 또 있습니다. 아셨죠? 22번부터 26번 이제 현대시와 수필이었죠. 이것도 좀 독특하긴 하죠. 원래 현대시 2개에 수필 하나면 문제가 6개가 돼야 되는데 이번에는 또 5개로 1개를 줄였습니다. 조금 우려하던 건 수필에서 그래도 간만에 한번 2, 4학년도 9월이나 수능처럼 우리를 뒤흔드는 상황이 나올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문은 충분히 가능했을 것 같아요. 근데 문제에서는 그 단계까지 가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23번 문제가 좀 독특하죠. 원래 이거 어디서 물어봐야 되죠? 고전 시간에서 물어봐야 돼요. 잠깐 볼까요? 뒤로 한번 가셔가지고 요 10페이지에 있는 달을 보세요. 완전히 뭐랄까요? 우리들을 좀 비웃는 느낌이랄까요? 다의 성문가라고 있죠? 연시조입니다. 근데 제2수 딱 한 개만 갖다 박아놓고 야 연시조만 가지고 우리가 이걸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라는 걸 보여줬죠. 그러니까 약간 느낌은 뭐 재료는 비슷하게 가지고 있는데 우리나 그들이나 근데 우리는 라면 끓일 줄 알았는데 갑자기 스파게티를 막 끓여버립니다. 약간 뭐 저는 이런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23번이 연과 연 간의 유기적 연결을 물었다는 게 전 또 좀 독특했고요. 24번의 보기 문제도 마찬가지였죠. 얼마나 이 보기를 정확히 보기 이 아이디어가 머릿속에 정확하게 들어가 있느냐. 그래서 5번 선지 얘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21번처럼 얘도 그렇고 전후를 잘 봐가면서 매핑, 짝을 잘 맞출 수 있었는가. 이게 또 주요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해되시죠? 그 다음,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렇게 툭툭 던지는 말들을 100% 이해하실 필요는 없어요. 근데 딱 들었을 때 그냥 비스무리한 느낌은 있었다. 그 정도면 됩니다. 그거를 진하게 만드는 건 이제 파이널 때 다 하면 됩니다. 아셨죠? 그리고 이제 고전 시가 특히 30번이 문학에서 현재 오답률 1등입니다. 근데 28번 대단한 문제는 아니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인지적 왜곡을 잘 활용하죠. 분명히 화전가는 그리고 저는 이것도 놀랐어요. 화전가가 52줄입니다. 저는 가사를 이렇게 길게 내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제가 수업 시간에 여러 차례 얘기했죠. 30줄 내외 정도로 출제가 됐을 때 어쨌든 30줄 이상이 되는 순간 세부 정보를 간다. 30줄 정도를 가지고 내면 꽤 길게 발췌하는 것이다. 근데 또 확실하게 비웃어줬죠. 30줄? 아니야. 52줄 간다. 저도 이런 경우는 처음 봅니다. 아셨죠?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지적 왜곡. 어쨌든 화전가가 여인들이 이 자연에 나아가서 막 음식도 해먹으면서 경치도 즐기고 그러니까 당연히 지금 요 주변에 있는 자연 경물을 화려하다고 인식하겠지. 자연을 즐기고 있으니까. 그런 식의 이게 무서운 거라고요. 어떻게 학생들이 생각을 하고 있을지에 대한 인식을 분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저는 눈에 좀 들어왔고요. 자연이 아니죠. 지금 이 대상이. 30번 문제. 이것도 역시나 또 인지적 왜곡을 활용하죠. 그냥 무비판적으로 특히 1번, 2번 선지에 대해서 우리는 굉장히 뭐랄까요? 좀 관용적이랄까요? 그냥 잘 허용을 해줘요. 그 지점과 또 아주 이 뭐랄까요? 세부 정보를 가지고 구렁이 담 넘듯 쓱 갖다 정보를 삽입시켜두면 그게 완벽하게 이 환장의 콜라보가 나오죠. 그러면서 1번이 날아갑니다. 그 순간 1, 2, 3, 4, 5가 다 지워지는 경험을 많이 하셨을 거고 틀렸다면 4, 5번을 또 비틀어가면서 틀렸을 확률이 높습니다. 근데 제가 여러 차례 얘기했습니다. 다 지워질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죠. 근데 다 지워졌을 때 뭔가 이거요, 이거. 다 지워졌을 때 시발시발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올라가면서 또 그 짓 하고 있구나.
여기에 이 DB, 데이터베이스가 확실하게 들어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예. 저는 30번 문제도 상당히 눈에 들어왔습니다. 예. 우리의 어떤 이 인지 방식을 완벽하게 꿰뚫고 있는 느낌을 저는 받았어요. 예. 가장 논란은 31번부터 34번이죠. 예. 뭐 저도 몇 차례가 아니죠. 많이 얘기했죠. 예. 어쨌든 이 내면 심리 중심의 소설을 출제할 확률이 높지 않을까? 6월과 9월이 번갈아 가면서 출제가 들어가니까. 예. 근데 딱 시험지 보자마자 대화로 그득그득 차 있습니다. 3수 이상부터는 아마 동일한 느낌을 받으셨을 수 있는데 2, 4학년도에 수능에 출제가 됐었던 이 박태원의 골목안과 똑같습니다. 분명히 외형은 현대소설인데 독해해 나가는 느낌은 고전소설스러운 느낌이고 31번 차이가 여러 차례 얘기했죠. 시점과 시선은 반드시 나온다. 예, 근데 역시나 또 물어봤죠. 예, 거기다 직접 인용이니 간접 인용이니 뭔가 좀 개념이 정확하게 확립이 안 되어 있으면 좀 흔들릴 수 있는 요소까지 섞어가지고 또 장난을 쳤죠. 그래도 여러분들은 잘 푸신 것 같아요. 정답들을 보니까. 32번. 이거 인물관계 파악까지 정확히 안 되면 정답 판정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거기다가 지면 배치도 얄미워요. 예. 현대소설에서 이렇게까지 펄럭펄럭은 잘 안 시키거든요. 예. 심지어 맨 마지막에 갖다 밀어가지고 이미 앞에서 멘탈 거의 다 털렸거든요. 그러니까 말씀드렸잖아요. 계속 묵직한 잽을 자꾸 날려요. 이렇게 세게 스트레이트는 안 날리는데 묵직하게 계속 맞아가지고 이미 쩔뚝쩔뚝대면서 왔는데 마지막에 스트레이트를 날리는, 저는 뭐 그런 걸 보면서 야 진짜 이 악마가 디테일에 있다고 하는데 배치까지도 이렇게 해서 완벽하게 지금 시험의 이 리듬을 다 흔들려고 작정을 했구나. 저는 뭐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33번 문제. 아마 이런 분들 많을 거예요. 또 요거 또 일어났겠죠. 그러니까 이게 중요해요. 이렇게 한번 될 수도 있죠. 근데 그랬을 때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다시 요것부터 확인해 봐야겠다. 요것부터 내 눈에 들어와야 되겠다 하는 경험들이 이제 완전히 몸에 배어서 시험장에서 이렇게 됐을 때 씨 어떡하지? 이게 아니라 됐을 때 또 그지랄하네. 오케이 가자. 이런 느낌이 있어야 돼요. 요 얘기를 한 번 더 33번에서는 좀 하고 싶습니다. 여기서도 요게 중요했어요. 딱 거기만 보지 말고 전후 조금만 더 시야를 넓게 가져가 봐라. 34번도 문제 잘 냈죠. 앞의 문제들은 다 지문과의 정합성만 이탈했다면 여기는 보기와의 정합성까지 이탈을 했습니다. 어쩌면 오히려 31번부터 34번까지의 문제 중에 34번이 가장 쉬웠을 수도 있습니다. 선택까지 다 담으면 제가 또 시간이 너무 오버가 될 수 있어서 선택은 여기다가 안 넣어놨는데 관련해서 아수라일지라도를 진행을 하면서 조언을 해야 되는 건 조언을 하고 문제를 같이 풀어봐야 된다면 풀어가면서 다 차근차근 얘기하겠습니다. 근데 확실한 건 올해 수능은 물론 뭐 난이도가 이럴 것이다를 제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제가 문제를 만드는 사람은 아니니까. 근데 확실히 준비해야 될 건 선택 과목에서도 공통뿐 아니라 선택 과목에서도 우리가 그러니까 예상했던 방법 혹은 예상치 못했던 방법 모든 걸 다 동원해서 분명히 흔들 거예요. 거기에 대한 대비까지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언매를 하는 학생들이 화작을 하는 학생들에 비해서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조금 더 디테일하게 준비를 해야 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화작이 아무 준비 없이 그냥 수능을 가도 좋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적어도 10월 말 수능 보기 한 2주, 3주 전부터는 화작에 대해서도 좀 진하게 준비를 해야 될 필요성이 다시 한번 느껴집니다. 아셨죠? 나중에 다 그런 말씀도 드릴게요. 아까 말씀드렸었죠. 재료가 바뀌었을 뿐 요리사와 도구는 그대로다. 아니 프라이팬이 있어요. 도구. 누군가가 지금 잡고 있죠. 요리사가 있겠죠. 재료를 뭘 가지고 오느냐는 사실 요리사 마음입니다. 그리고 이전부터 저 요리사가 해왔었던 그 요리들을 쭉 보면서 저 나름대로도 이런 요리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되죠. 예를 들면 이런 느낌이에요. 중국집에 갔는데 당연히 우리는 짜장면, 짬뽕을 기대하고 가죠. 근데 갑자기 중국집에 스파게티가 나오는. 근데 재료는 똑같습니다. 그럼 이제 뭐에 집중해야 될지는 확실하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골라가지고 하고 싶은 요리 하는 거예요. 무기대등성이라고 하죠. 우리가 요리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재료만큼은 똑같이 다 가져가자. 제가 어떤 얘기를 드리고 있는 거냐면 앞에서 이거 쭉 제가 네이밍을 해봤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이거 보셨을 때 이런 게 있었어? 이거 신유형 아니야? 그런 생각 드는 거 한 개도 없죠. 다 계속 우리가 봐왔던 것들이에요. 예.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요리하는 도구도 요리를 하는 사람도 그대로다. 재료가 바뀌었다. 특히 EBS 연계 방식 혹은 문제의 어떤 요 형태, 문형이라고 하죠. 문제의 생김새. 그런 걸 가지고 이번에 시험지를 잘 요리를 해낸 것 같습니다. 예, 다시 한번 문제를 풀어보고 또 나름의, 물론 아직 딥한 분석까지 제가 못 해봤지만 나름의 분석을 해보면서 또 한 번 깨달음을 얻었죠. 예. 예. 저는 평가오는 고양이라고 생각한다니까요. 예. 물론 제가 고양이를 길러본 적은 없습니다만 그냥 제가 그래도 아는 고양이는 예측 불허다.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살아있을까? 죽어있을까? 몰라요. 살아있는 상태, 죽어있는 상태 그냥 다 해야 됩니다. 이해되시죠? 연계 방식도 문항의 형태도 심지어 지문들의 배치조차도 아무것도 정해진 게 없습니다. 그걸 감안해서 저도 전략을 짜봐야 되겠죠. 그럼 향후의 김승리 너의 전략은 뭐냐? 이제 결국엔 이게 중요하겠죠. 전 영역에 걸쳐 허투루가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일단 첫 번째는 물론 이렇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단순히 그냥 글을 더 잘 읽자. 수능 2달 남았는데 독해력을 함양해보자. 문제를 푸는 문제 해결 능력이라고 하죠. 문해력이라고 줄여볼까요? 문제 해결 능력. 이거를 더 지금 키워보자. 근데 구체적이지 않잖아요. 그런 의지만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럼에도 결국 뒤에 있는 것과 맞물리게 되는 건데 다시 기출에 입각해서 이 문장을 가지고 어떻게 문제를 만드니 어느 수준까지는 정확히 이해해야 되겠다. 뭐 문학도 마찬가지죠. 시험장에서 다 이해가 되면 참 좋겠지만 분명히 이해가 깨지기도 할 것이고 또 연계 작품을 물어봤을 때 그 묻는 연계의 수준도 분명히 다를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어떤 변수가 있을지 모르죠. 모르는데 어떤 변수가 있어도 확실히 나만의 것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80분 정도는 그냥 아주 뭐랄까요, 가볍게 집중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러니까 단순히 80분 정도로 안 되겠죠. 100분이든 120분이든 아주 머리가 터지는 상황이 주어져도 그걸 또 버틸 수 있는 어떤 체력과 멘탈. 문장 하나를 읽어도 정확하게 읽어낼 수 있는 힘. 문제를 딱 봤을 때 이 문제가 뭘 묻는다를 볼 수 있는 안목. 그런 모든 것들이 뭉쳐져서 결국 피지컬을 이루죠. 당연히 이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렇다고 해서 연계를 우리가 다 무시하자. 그럴 수는 없어요. 여전히 우리는 가중치를 더 가면서 봐야 됩니다. 근데 확실한 건 철저히 피지컬이 아마 중심이 돼야 될 것이다. 연계는 조금 더 주변으로 밀려나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현재까지는요. 말씀드렸죠? 재료가 바뀐 거지 요리사와 도구는 그대로라고 했잖아요. 이 재료가 바뀌었다는 것도 이 전체 보울, 그러니까 이 접시에 있는 모든 재료가 다 바뀌었다는 뜻이 아니라요. 그냥 이번 시험지에서 픽한 재료만 바뀐 거예요. 다 가지고 있어야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다시 기출에 철저히 입각해서 뭐 그게 몇 개년이 되었든지 간에 올해 6월과 9월을 꼭지점으로 삼아서 굴비 엮듯이 다 엮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이 출제 요소들이 있겠죠. 당연히 총정리해야 되고요. 반복적으로 다시 기출에 적용해 가면서 또 그 기출에서 적용한 것을 또 낯선 문제에 적용해 가면서 외우는 단계를 넘어서서 최면 걸린 사람처럼 그냥 나와야 됩니다. 이렇게 가셔야 될 것 같고요. 모든 것이 다 불확실하잖아요. 그러면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렇거든요. 제가 생각하는 의외의 범위가 이 정도라고 한다면 예를 들면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앱스키마 3에서 음악을 다뤘었죠. 이 어떤 조선과 중국의 음악에 대한 걸 다뤘는데 음악이 왜 나와가 일반적인 시각입니다.
근데 의외의 가능성을 생각해 보면 아니 뭐 작년에 정말 오래간만에 영화가 나왔으니 올해도 한번 그런 식으로 예술을 또 9월에 내면서 아주 오래간만에 일치랑도 6월 모의평가 이후에 단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었던 음악을 내볼 수도 있지 않을까?가 제가 생각한 의외성의 범위였죠. 근데 그 범위를 비웃고 있죠. 아니야. 의외의 의외까지 생각해야 돼. 결국 다 해야 돼. 그냥 이겁니다. 야, 그러면 지금 2달 남은 시점에서 모든 EBS를 다시 다 정리, 그런 건 또 아닙니다. 말씀드렸죠. 그렇다고 해서 여전히 가중치를 다 포기한다? 그럴 수는 없어요. 나름대로 고민한 것들이 있고 그런 것까지 다 고려해서 여러분들을 아주 극한의 입체적인 훈련을 시킬 겁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라이브 준비가, 제가 라이브가 8시부터인데 7시 40분부터 리허설이에요. 근데 제 라이브 준비가 7시 38분에 끝났습니다. 어느 하나를 빨리 확정 지어야 돼서. 그러니까 정신 없었어요, 사실. 그럼 너 이거 어떻게 할 건데? 그러니까 저는 이거예요. 수능 시험장을 딱 갔을 때 우리가 그리는 어떤 이미지가 있죠. 시험지의 이미지가 있다 이거죠. 근데 그 이미지대로 나왔을 땐 일단 마음이 편하죠. 그거 되게 중요하거든요, 생각보다. 근데 내가 생각하던 이미지가 전혀 아닌데 그럴 수도 있죠. 아니, 올해 이게 얼마나 다행이에요. 수능이 아니라 9월 모의평가였다는 게. 그래서 뭐를 오늘 전격적으로 결정을 했냐면 추가가 된 겁니다. 올해 아수라일지라도에 김승리와 이감이 비연계 모의고사를 협력해서 출시를 할 겁니다. 비연계. 여러분들도 아시죠? 시중에 제 모의고사 포함해서 다 연계로 점철되어 있죠. 그리고 그렇게 해야 돼요. 어쩔 수 없죠. 매해 그해 EBS를 반영해서 시험지를 만드는 게 당연히 저와 같은 제작자들 혹은 제작사들이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근데 9월 모의평가에서 메시지를 줬잖아요. 의외의 의외까지 고려해라. 어쩌면 우리는 다시 한번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럼 연계 안 해도 돼가 아니라요. 할 건 해야죠. 하는데 내가 공부해왔던 그 모든 것들이 어쩌면 시험장에서 무의미해진다면, 그러면 시험장에서 욕하고 분노한다고 뭐가 달라지나요? 아니죠. 그런 상황이 와도 덤덤하게 하면 됩니다. 그러려면 저는 오히려 역발상이죠. 차라리 비연계 모의고사까지 준비해서 더 하드하게 훈련을 하자. 이게 결론이고, 이거를 의사결정을 하느라 오늘 하루 종일 저도 좀 골머리를 앓았는데, 아무튼 같이 해주기로 협력을 해주신 이감에게 다시 한 번 더 감사 인사를 드리고, 회차가 얼마나 될지, 어느 시점에 출시가 될지는 향후에 여러분들께 또 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비연계 모의고사까지 감안해서 더 정말 입체적으로 극한으로 여러분들 훈련을 시켜드리고자 합니다. 이거 말고도 한두 개 정도의 아이디어는 더 있는데 그건 추후에 또 공지를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뭐 그렇습니다. 이제 마침 인사를 하겠습니다. 제가 그래도 마이맥에서 라이브하는 역사상 처음으로 30분을 딱 채우겠네요. 맨날 제가 일찍 끝내가지고 이미지 쌤께 항상 피해를 드렸는데, 아무튼 눈치 빠르신 분들은 이 PPT를 보면서 벌써 다 보셨을 수도 있어요. 저도 좀, 저 이런 거 좋아하진 않는데, 저도 좀 울림이 있더라고요. 이런 걸 참 잘하는 것 같아요, 평가원이. 필체 확인란에 있었던 거죠. 순간들이 모여 반짝이는 보물이 된다. 왠지 저 사실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오늘은 저에게도 좀 뭔가 울림이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 여기 있어요, 여기. 시꺼멓죠. 시꺼멓고, 누군가는 굉장히 막막할 거고, 그리고 뭔가 내가 열심히 공부해온 모든 것들이 다 부정되는 것 같은 뭐 그런 느낌도 받으실 거고, 뭐 제가 원망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런 것들을 피할 생각이 없어요. 당연히 책임을 져야죠. 뭐가 됐든지 간에. 근데 저는 말씀드렸잖아요. 확신이 있다니까요. 그리고 이번 9월 모의평가를 다시 보면서, 물론 저는 어쨌든 약간 스타일이 밟을수록 더 강해지고 힘들수록 더 괴물이 됩니다. 저는 약간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확신이
더 생겼어요. 아, 이거구나. 이걸 원한 거였어? 예. 결국 그날엔 다 반짝이게 될 거예요. 다만 예, 쉽진 않겠죠. 예. 그리고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반짝일 수도 없죠. 예. 저도 가만히 안 있을 거고요. 여러분들이 가만히 있을 수 없게 만들 겁니다. 예. 반짝이게 되는 게 아니라면 예, 반짝이게 하면 됩니다. 예. 그런 식으로 늘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예. 더욱더 올해는 전투 의지를 가지고 예, 여러분들과 끝까지 예, 밀도 있게 잘 해내겠습니다. 다시 한번 9월 모의 평가 보시느라 예, 정말 수고 많으셨고 뒤에 있는 라이브 다 들으시고 예, 오늘 하루만큼은 일단 다 접고 좀 주무세요. 예, 좀 주무시고 답은 다 있습니다. 답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아수라일지라도까지 저도 열심히 제가 깨달은 것들을 다 반영해서 작업해서 예,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예, 저는 이만 사라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